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이 그 요양급여 및 그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그 하급심 법원에서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해서 취소한 사안과 관련돼서 콘텐츠를 하나 마련해 봤습니다. 뭐냐면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상 재해에 포함됩니다. 물론 출퇴근 중에 그 교통사고 있냐와 관련해서 통상의 그 출퇴근 방법이냐, 그 다음에 최단거리냐, 최적거리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이를 내가 출근 중에, 그 다음에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재판까지 가지 않았겠죠. 문제는 이 망인이 그 퇴근하는 중에,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가지고 퇴근을 하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람이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었고 본인이 조금 빨리 가려고 앞서 차량이 가고 있는데 본인이 좌측으로 추월을 해서 앞서서 추월을 하다 보니까 과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랬는데 앞에 있는 대형 트럭을 보지 못하고 대형 트럭 뒤를 가서 박는 바람에 이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의 자녀들이, 그럼에도 원고의 자녀들은 이게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요양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공단에 청구를 했는데, 공단 입장에서는 그거는 망인의 고의와 중과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지급 처분에 대해서 그 원고들이 다툰 경우이죠.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통 산재보험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37조 제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보통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의 지배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통상의 위험이 내재된 위험이 실현된 경우에는 그건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범죄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업주가 예상한 범위를 뛰어넘고 지배 범위 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여기서는 지금 근로자가 무면허 운전자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과속을 했다. 그런 건 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과연 그러면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냐? 그런데 판례는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여야만 된다. 그래서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가 안 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고 발생의 경위와 양상, 그 다음에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과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 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되어 있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범죄 행위가 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을 했습니다. 즉 망인의 무면허 운전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직결된 것이 아니라 운행의 적법성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망인의 무면허 운전 그 자체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직접적 원인이 돼야 업무상 재해가 아닌데요. 그죠? 그래서 망인의 오토바이가 차량을 추월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사고 과정을 종합해 보면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망인이 과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고의 우연성을 결여시켰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망인이 무면허 운전이거나 과속을 했다라고 해서 망인의 범죄 행위나 과실이 이른 개입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망인이 그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산재보험의 기능이 업무에 수반한 불의의 재난에 대비해 그 위험을 담보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외형상 법령을 위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징벌로서 보험급여를 박탈할 정도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비난할 만한 과실행위나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보험급여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정도여야만 박탈을 할 수 있지 그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면 함부로 그 박탈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 행위가 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과연 그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나의 콘텐츠로 잡아봤습니다. 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음주와 관련해서 아니면 이러한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으니까 그와 다른 사례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